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있죠. 허그. 여기 이제 인터넷 돌아보면은 검색어에다가 HEG 허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이제 키워드 치면은 여기 들어올 수 있거든요. 들어오셔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도시재생기금 상품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뭐 도시재생기금 상품,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융자, 자율주택 사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소규모 요거 한번 볼까요? 한번 소규모 사업 융자 해가지고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여러분 이거 눌러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도시재생기금 상품 이런 게 나오네요. 이제 요 중에서 두 가지가 있죠. 보면은 자율정비사업하고 여기 있죠. 자율정비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두 가지 있는데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10세대 이하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할 때 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합쳐서 20세대 미만일 경우에 이럴 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0세대에서 20세대 사이에 있는 그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지금 규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 융자해주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제가 이거를 요 사이트에 들어와서 사전에 공부한 적이 없어요. 저도 지금 방금 들어와 가지고 같이 한번 열어보면서 공부하는 거니까 중간에 뭐 버벅대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사이트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아셨으니까 검색어 치고 들어오셔 가지고 허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렇게 키워드 치면 여기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뭐 소규모 주택, 요런 소규모 주택이라든가 여기 이 부분, 그 다음에 자율주택 정비사업, 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융자에서 이거 클릭하고 나면은 뭐 두 가지 나오네요. 보니까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두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나오죠. 융자 금액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니까 융자 금액이 총 사업비의 70%, 그 다음에 건축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 공급 시 20% 이상 때 여기서 이런 조건이 하나 붙었고, 그 다음에 융자 기간은 초기 사업비 해가지고 사업비부터 대출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초기 사업비 그 기간은 이렇게 뭐 어쨌든 이거는 초기 사업 끝나면 이제 회수해 간다는 얘기죠. 대출일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본 사업비, 이 초기 사업비는 본 사업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초기 사업비가 본 사업비로 흡수되겠죠. 그래서 준공 후 6개월까지 이렇게 이제, 그러면 보십시오. 최대 사업비의 최대로 융자 금액이 최대로 사업비의 70% 사업비라는 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 70%까지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준공 떨어지고 6개월까지 갚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나오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동의서 내고 이러는데 주저하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동의서를 써도 내주시고 총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이 감투 쓰고 조합장하고 뭐 임원하고 이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마무리하려고 그러는 사업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이치적으로 봤을 적에 그 조합장 하시는 분들이나 임원 하시는 분들이 건축에 대해서 얼마큼 많이 알고 계실지 참 제가 봤을 적에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는 거거든요. 또 그 일을 오래 했던 전문가들이 있는 건데, 이 건축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의욕만 가지고서
하다 보면은 시행하는 그 시행업자가 결국은 중간에서 어떤 그 부정한 그 방법을 통해서 이득을 가져가려고 하는 걸 갖다가 아마추어는 프로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보면은 대부분 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가 계속해서 프로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게 재건축 조합이라고 저는 보아요. 특히 큰 곳은 모르지만 이 소규모 재건축 이런 데는 웬만하면은 전문가들이 그걸 해야 되거든요. 전문가가 하는 데가 공공 그 사업 지정 방식 해가지고 전에는 LH에서 했었는데 요즘에 LH에서 상당히 그 업무량이 폭주해가지고 아마 손살을 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하는 데가 신탁사거든요. 신탁사만 해도 상당히 그 공공성을 띠는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에 업체이기 때문에 수수료 받고 전문 인력 투입해가지고 정해진 내용들을 하고 그 다음에 도급제를 택해서 이분들은 그 신탁사 통해서 하게 되면은 확정적인 그 분담금이라다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뽑아 가져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각종 그 기자재라든가 뭐 이런 그 부품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뽑아서 비전문가들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그 검토 자료를 잘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그 개인 시행업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조합장, 조합임원 이런 분들하고 아무래도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조합을 일을 보시는 분들이 이 시행사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전문성이 떨어지거든요. 그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일을 배우면서 관리를 해나간다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에는 전문가 영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래했던. 근데 아마추어는 의욕만 가지고 전문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특히 자율주택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내 가지고 사업자 지정 방식 이렇게 이름 붙여놔 가지고 거기다가 수수료를 뭐 한 전체 사업비의 2~3%라 그러는 거 보니까 보통 뭐 100세대 아파트 지면은 뭐 한 200억에서 한 250억 정도 이렇게 봤을 적에 2~3% 그러면 얼마 되나요? 2~3%면은 뭐 한 5억에서 한 10억 사이쯤 되나 그러면 되겠네요. 보니까 수수료가 이렇게 주고 마지막까지 다 단돌이 받아서 일사천리로 좋은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받는 게 맞지. 아마추어 분들이 나서 가지고 자기들이 뭐 정직하게 확실하게 한다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나서 가지고 재건축 준공할 때까지 일을 배워가면서 프로한테 배워가면서 하는데 그 프로가 누구냐 하면은 일반 밖에 있는 프로가 아니라 내가 갑이 되고 나한테 을이 되는 사람을 스승 삼아서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앞뒤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보면은. 근데도 처음에 일을 추진했던 분들은 자기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좋은 명예심 가지고 그런 거라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이권이 있는 곳에 항상 잡음이 많이 나게 되겠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일반 조합원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길 수 있고 어떤 이 방송으로 저 개인적인 그 의견으로서는 진짜 그 조합원 그러니까 조합장 임원 이런 분들 중에서 그런 일들을 잘 했던 경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 정도의 그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그걸 이끌어간다면은 그분들이 해도 또 경비를 줄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경험도 없고 뭐 이런 분들이 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실제적으로 전문적으로 가서 질문하고 물어보면 아는 게 없죠. 이분들이 보면은 그런 실력 가지고 조합장 한다 그러고 총무 한다 그러고 임원 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감투 쓰고 나가지고 나중에 그 시행사한테 휘둘릴 거는 불보다 뻔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근데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든 뭐 빨리 진행만 되면 좋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들 이렇게 밀어주고 그러는데
물론 뭐 차선책으로 항상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건축 동의서도 안 내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설령 어느 정도의 그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게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만 이양하는 거 최고가 있는데 왜 차선으로 가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또 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될지도 모르는 얘기지만 이야기가 잠깐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네요. 다시 한번 그 이제 허구로 들어와서 융자하는 부분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상품 개요 해가지고 나오네 보니까 상품 개요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융자의 용도가 조합 운영비, 용역비, 초기 사업비 상환 또는 그렇죠 아까 나왔죠. 그러니까 초기에 비용이 나왔는데 그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제 그 총 사업비에 대한 융자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공사비, 이주비 등에 사용됩니다. 이 융자 받은 것들은. 융자 한도는 초기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5%거든요. 총 사업비 5%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조합 설립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여기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융자 한도는 본 사업비, 그래서 총 사업비의 70%까지 맥시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그 융자 상품에 개요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 하고 있는 이야기, 이 이야기들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허그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대출해주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융자 대상은 조합, 공동시행자, 공공시행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조합에도 나오고 공공시행제도 나오고 공동시행제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단독 10개, 그 다음에 공동주택 20호 이상. 이게 이제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율이 변동금리긴 하지만 연 15%예요. 아니 15%, 연 1.5%. 이게 연 1.5%라는 거는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이거 요즘 같은 때에 연 1.5% 금리면 거의 공짜 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반드시 갖다 써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초기 사업 부분에서 용도가 설립 인가 후 사업 시행 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 그러니까 조합 운영비, 용역비, 뭐 총회 비용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초기 비용을 1.5%로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본 사업비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초기 사업비 상한 자금, 그러니까 초기 사업비에 쓴 상환금을 갚고, 공사비, 이주비, 금융비용 등을 이제 본 사업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융자 한도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죠. 총 사업비의 5%, 그래서 최고 15억 원이 한도네요. 이게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본 사업비의 그 한도는 공적 임대주택 공급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70%, 그러니까 20% 또 더 준 거예요. 원래 50%거든요. 이게 근데 20% 추가로 준 거예요. 그래서 단 건축 연면적의 20% 공급, 20% 이상 공급. 그러니까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100세대를 졌으면은 20세대 부분을 공적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 20% 추가해서 70%까지 준다. 이런 개념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는 50%.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공적 임대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50%. 그러면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단독이 아니고 그 9억 빌라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 한 80개 부숴가지고 한 110세대 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1대1로 받고 뭐 한 20, 30개 정도를 공적 임대를 한다고 하면은 대출 많이 나오고 그 나오는 그 나중에 비용으로 아파트 뭐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든가 뭐 하여튼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한번 해보면은. 그 다음에 먼저도 제가 조금 언급했었는데, 여기에 들어오는 임대주택 계층들은 신혼부부나 또는 돈이 없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해서 젊고 혈기왕성한 아주 기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계획이. 요거는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임대주택 하면 대개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 뭐 품질 떨어진다 그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LH에서 선정하는 게 그런 행복주택에 들어가는 계층들 개념, 그런 사람들을 입주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은, 이 융자 기간은 조합 설립인가 이후부터 해당 사업장 사업비 대출까지 최초 융자 실행일부터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이렇게 다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뭐 시작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인가 이후부터 준공 후 6개월까지 이주비를 제외한 융자 금액은 최초 융자 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이거 뭐 돈 진짜 1.5%짜리 빌려가지고 너무 좋죠, 이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일단 거기 집만 하나 있으면은, 하면 참 좋아요. 이게 정부에서,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서민들한테, 상당히 큰 혜택을 주겠다고 아주 의욕을 가지고 실행하고 있는 제도거든요, 이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찾아 먹는다는 거는 좀 그러네요. 이게 하여튼 정부 돈 공짜로 주는 건 다 챙겨서 합법적으로 주는 돈이니까 합법적으로 받아서 잘 활용해 가지고 부자들 되시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허그에서 융자하는 내용 요것만 가지고 한번 제가 이야기해 봤고 다음에 또 한번 다른 내용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